만약 내가 매수하려는 지역과 단지를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저는 바로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시부님 관망해야 될까요? 라는 거에 대한 저의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규제가 발표되고 진짜 5일 동안은 미친 시장이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20일 날부터 토어제가 실행되기 때문에 19일까지 정말 바빴거든요. 부동산 소장님들은 식사도 못하고 하셨다는 소장님도 많았던 것 같아요. 10월 20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 플러스 토허제라는 사상 초유의 규제가 시작됐죠. 토어제를 피하기 위해서 19일까지 해당 지역 부동산들이 정말 아비규환에 가까웠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렸는데, 일단 그 전에 규제 피해서 계약을 하신 분들은 정말 한시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바통은 아직까지 집을 매수하지 못한 분들에게 넘어왔죠.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남은 4분기와 내년 초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매수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죠. 주식도 아닌데 부동산을 잡고 롱이냐 숏이냐,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에 베팅을 하려 그래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도 주식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상승과 하락을 맞추려고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에서 이 판단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낸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 수강생들이나 주변 지인들을 봤을 때 통계적으로 부동산 지식을 과시하면서 롱이나 숏에 베팅하는 사람은 큰 수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동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타이밍도 잘 모르는데 본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그냥 본인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까지 의외로 결과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지 이걸 점치려고 하거든요. 저 또한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글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남기지만 늘 이것이 쓸데없는 전망임을 항상 강조하죠. 운이 좋아서 한두 번 맞힐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잘 맞히긴 했는데 이걸 제가 계속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시장은 늘 사람들의 예측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은 상급지 입성을 노렸었는데 대출 금액이 줄어든 사람들, 그다음에 미리 갭을 끼고 사두려고 했는데 그 사다리가 끊긴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이번 규제로 대출 금액이 줄어서 고민인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때문에 상급지 입성이 어려워지신 분들이죠. 만약에 줄어든 대출 금액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이미 가격이 선반영된 마포, 성동, 강동, 광진 이런 핵심 단지들이라면 저는 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보유세 인상 타이밍에는 가격 하락의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이 또한 보유세가 인상되고 양도세는 풀어준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예측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유세는 인상하는데 양도세는 그대로 묶어둔다든지 이러면 변화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줄어든 대출 금액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아직 상급지 상승에 비해 상승 여력이 많이 남은 중하급지 지역이라면 저는 지금 바로 매수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계산법으로는 서울 중하급지 시장은 아직 상승폭이 많이 남은 단지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 단지들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결정을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서울이 상승한다는 것을 믿고 상급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덜 오른 지역과 그런 단지들은 리스크가 상급지보다 덜하고 그다음에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미리 갭을 끼고 내가 사두려고 했는데 이번에 토어제 때문에 막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향후 실거주의 계획이 있었던 분들, 그렇죠? 갭을 끼고 샀다가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
두 번째는 그냥 순수 투자 목적. 내가 실거주 할 생각은 없었어. 이런 분들로 이게 두 가지가 유형이 나뉠 것 같은데 저는 향후 실거주 계획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기다리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고 그다음에 순수 투자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요즘은 실거주를 하고 싶은 지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급지를 낮출 경우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실거주 만족도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상급지 상승폭에 못 미치면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집값도 오르는데 상급지가 더 오르니까 나는 마음이 불편해,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기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긴 하지만 원하는 실거주지를 갭 끼고 미리 매수하지 못한다면 저는 기다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2년 실거주했다가 그다음에 전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순수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다음 풍선 효과 지역을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선 효과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미 해당 지역들의 부동산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시부님 아까 영상 초반에 맞출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못 맞히는 거를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베팅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상황별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것도 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장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잘 대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잘 대응한다라는 건 의사결정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서 행동하는 거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방관자적 마음으로는 절대 시장에 대응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미 올라버린 상급지를 놓친 분들 말고 서울 중하급지 15억 이하의 실거주를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LTV가 40%로 줄었더라도 큰 타격이 아닙니다. 어차피 6억까지는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세부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저는 어차피 6억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과 달라질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굳이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규제 지역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출이 줄어들고 갭 투자가 막힌 것이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이 다시 시장의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로 돌아서려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진짜 재밌어요. 제가 지난 5월이나 6월 그리고 9월, 10월 이때 미친 장에는 이때 쓰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해도 사람들은 엄청 조급해하면서 막 달려와요. 어떻게든 올라가는 호가의 물건들을 잡으려고 애를 쓰죠. 9월, 10월 전인 7월, 8월 이때 조용한 시장에서 지금 물건들을 내가 골라서 살 수 있을 때 이때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진짜 100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짜 제가 큐레이팅이 계속 밀려 있다가 이제는 큐레이팅이 한산해졌어요. 그러니까 미친 장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때가 준비를 하고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잘 안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은 시장이 불타오르면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시장이 식으면 또다시 꽃냄새를 맡는 나비가 돼서 유유자적 또 꽃구경을 하려고 그래요. 본인의 상황이 이번 대책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냉정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약 내가 매수하려는 지역과 단지를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저는 바로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2년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5년, 7년, 10년 이렇게 보유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되잖아요. 내가 매수할 수도 없는 저 높은 곳의 상급지 가격을 보면서 허탈해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물건을 사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급해한다고 그 지역들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유를 부릴 만큼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본인의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고 지금 사람들이 덜 달려들고 관심이 적은 이 시점에 적극적으로 좋은 물건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저는 오히려 9월이나 10월보다 좋은 매물을 만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를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개 키워드로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만약 여러분이 실거주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규제 지역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똘똘한 한 채를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똘똘한 한 채의 제 기준은 대략 16억에서 17억 정도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순수 투자 목적이라면 저는 풍선효과 지역을 빠르게 선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풍선효과 지역 안에서도 최대한 비싼 아파트를 사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만약 똘똘한 한 채 세팅이 안 된 사람이라면 저는 섣부르게 2주택으로 가는 건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야. 난 1주택자인데 한 16억이 안 돼. 대략 한 12억, 13억 정도야. 그렇다면 2주택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로 뭉쳐서 한 채로 가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결국은 내가 살 수 있는 최대치와 그나마 저평가된 지역의 조합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 중에 그나마 고평가되지 않은 저평가된 지역과 단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너무 많이 오른 상급지는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매년 올해처럼 오르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고 있는 가격대가 뭐 25억, 30억 이렇게 되는 가격대라면 너무 많이 오르진 않았나? 이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점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이런 고평가 단지를 거르는 법, 저평가 단지를 판단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강의까지 수강하신 다음에 지금 같은 시기에 좋은 지역과 단지를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서 큐레이팅 강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